지금부터 2021년 7월 만해 문예 축전 문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유미 동시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우리들한테 이름은 익히 낯이 익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뵙기는 오늘 처음 뵈었었고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왔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좀 어떠셨던가요, 느낌이? 이제 저는 이제 이 한교가 광천역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달성 한교를 오는 그 길부터 사실은 이 한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광천역을 딱 내려서 오서산을 제가 한참 봤어요. 택시를 바로 안 타고. 그래서 택시기사 한 3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저분 중에 어느 분 차를 타고 갈까 그러면서 오서산을 보았는데 그 택시 맨 앞에 계신 분이 제가 탈 줄을 알았나 봐요. 이제 딴 데서 온 사람 같이 뭐가 부슉부슉 들고 서 있으니까. 근데 안 타고 있으니까 한참 저를 보다가 오서산만 멍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러고 그랬더니 기다리다가 한 10분쯤 있다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저 오서사 능선을 보면서 색깔도 되게 이렇게 푸른빛이 돌더라고요. 워낙 높은 산이니까. 근데 제가 저 산 오서산 안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서식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큰 산이니까 식구가 많을 것 같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시 기사분이 저랑 인연이 돼서 저를 탔죠. 그러니까 맨 처음 걸 안 타고 두 번째. 네, 최고의 보다는 항상 저는 차선의 친구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공부를 가장 좋아하거나 뭔가를 가장 잘하는 친구보다는 그 두 번째 친구를 제가 그런 친구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정 쌤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어떤 삶도 친구가 아니라 항상 그 두 번째 뭔가 가고 싶은 길을 비켜가서 다음에서 뭔가 막 찾아내서 걸어온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따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의 수준을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뭔가 아는 척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제 곰곰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막 넣었다 뺐다 하는 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뭔가 조금 항상 어설프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항상 진실된 건 있어. 어딘가 부분에. 그게 나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를 오면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고 시와 이야기를 찾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를 조금이나 만나는 과정에서 뭔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워낙 말씀 잘 하시는 것도 많이 반영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그래서 오서산부터 시작이 됐죠. 광천역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내내 이제 들판도 보았고 높은 빌딩이나 오밀조밀 많이 모여있는 집들은 결성 지말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구름 지대잖아요. 네, 좀 그래서 그러고서 올라왔고 여기 올라와서 이제 곳곳을 막 돌아다녔어요. 혼자 이렇게 보았죠. 보려고 그동안 못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뭔가 기운이 편안하고 뭔가 사방에 탁 트인 맛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 멘트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정우 쌤이 맨날 이걸 가셨단 말이야. 이제 이랬죠. 전 처음 와서 너무 좋았고 근데 노래를 듣는 동안 이제 여기 원추리 꽃이라든가 앞에 있던 비로운 꽃들 이런 것들이 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뭔가 많이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그렇게 대롱나무 아니 백이로운 꽃 한 송이나 원추리 같은 그런 피어올린 꽃 그것처럼 사실은 아름답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야 될 그 고개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고민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네네. 굉장히 그 상규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1부에 한 30분 정도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잠깐 화장실 갔다가 2부 우리 서로 대화 나누는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강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음악? 아니 그러니까 미술과 음악과 뭐 네네 문화 이런 여러 장르 예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평상시에 음악이 주는 어떤 예술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영감을 받으려고 또 글을 쓰고 그래서 제가 쓴 글도 누군가 음악하는 사람에게도 영감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분위기를 너무 띄워놓으셔가지고 뒤에서 내내 왜 좋으면서 너무 행복하면서도 왜 저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분위기가 난 어떡하라고 저러고 하시면 막 이랬어요. 자,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프로그램 제목을 강연 프로그램 제목을 우리는 어떤 여행자들일까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순간도 지금 여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구에 잠깐 우리는 들린 여행자들이에요. 사실 여행자들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팬들도 다 잠깐 지구에 있는 여행자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45억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45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여행을 왔다 갔을까. 그리고 어제도 분명히 누군가는 왔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도 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분명히 여행자는 지구에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그 여행자들이 오는 지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여행자들은 머무는 동안 사실은 망각하죠. 왜냐하면 이 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행을 지구에 물론 원해서 오진 않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일단 지구에 여행을 왔고 언젠가 이 여행을 마치고 갈 텐데요. 이 여행을 와 있는 동안에 저는 쉽게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근데 문학은 뗄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난해 보면 설대로 시는 안 써야지라고 했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첫 직장으로 독서신문에 입사를 했어요. 독서신문에 입사를 했는데 독서신문 취재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독서신문 취재부는 4년제 그 출신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전문대학을 나왔었고 그다음 83년도에 입학해서 85년도에 나왔어요. 나와서 3살짜리 독서신문사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의 어떤 그걸로 서울에서 내렸던 강 선생님이 저를 이제 그쪽으로 넣어주셨던 건데 얼마나 그 학벌에 대한 그 텃세가 심했는지요. 제가 그 시청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청량리에서 청량리 목동이라는 곳에서 여의도 백화점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 겨울에 졸업 전에 저는 이제 나갔어요. 2달 전에 입사를 했는데 그 애승이잖아요, 솔직히. 학교에서 학교 신문을 만드는 생활을 했지만 학사 기자 생활도 했고 전국 대학생 기자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 기자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뭐 떠얹히게 쓰는 기사라든가 어떤 글들은 어줍잖게 하는데 일단은 독서신문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거기에 취재부 기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쫄딱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사는 물론이고 먼 거리 원고 그때는 이제 팩스로 받거나 오픈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힐튼 호텔 쪽에 그 원고를 받으러 작가한테 갔는데 추운 겨울날 제 담당이 아니었어요. 너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유인 씨를 보내면 어떻겠어요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시청과 서울역 지하를
여기로 나오면 저기, 저기로 나오면 여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웃음을 많이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직장에 있을 때 원고 청탁을 이제 그러니까 원고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원고를 받아오는데 일반 작가들한테 받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작가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신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원고를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날 숙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지러움나게 이제 미리 전화해놨었고 원고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교문까지 나오셨어요. 어둑어둑한 그 비탈진 학교 그 교문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원고를 주시고 직장생을 물으셨어요. 근데 원고를 주시고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으니까 계좌번호도 묻지 않았고 그냥 신문이 나무 보내드릴게요. 그 말만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 쌤 웃음 보이지 않는데 제가 돌아서서 올 때 뒤통수에다 쌤이 크게 소리치셨어요. 시도 써라. 시도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부달 때 되게 문학 소녀였던 걸 그분이 잘 아셨고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고 그랬었어요. 근데 잠깐 직장 가서 너의 글도 써라 했는데 제가 대답은 네 어둠 속에다 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당시 안 쓸 거예요. 저는 배고파서 안 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설 쓰고 싶은 데는 좀 있었죠.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시를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지구에 온 여행자로서 제가 하는 일은 시와 이야기를 찾는 일이에요. 찾다 가겠죠. 근데 얼마나 많이 찾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야만이 된다고 지금서 느껴요. 사실은 그전엔 많이 방황을 했어요. 사과장사를 할까 빵가게를 할까 뭐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 될까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계획서도 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40살, 38살 그때서야 이제 문학 인연인가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발을 담갔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행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들어보고 싶긴 한데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되게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각자 나는 이 여행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려고 하나 이 나라는 여행자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00년 전에도 분명히 왔다 갔겠죠. 여행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너무 좋은 공간, 이 한도에도 누군가 다녀갔을 것 같아요, 여행은.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찾다가 갔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잠깐만이라도 갈 수 있다면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를 찾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찾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가게 제 소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소개는 좀 쑥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따가 뒤에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삶이나 배경이나 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나 이런 게 나올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제가 작고 시시한 것들의 온기를 시와 그림책으로 담아냅니다라는 문구를 써놨어요. 이거는 제가 명함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번에 직장 다닐 때는 명함이 있었지만 작가가 된 다음에 명함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었는데 명함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몇 번 사실은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대천에서 명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저는 명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받고 나서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을 갖고 다니셔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나중에 연락을 할 취할 일이 뭔가가 생기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적인 게 아니라 일적으로.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불러드리면서 명함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다가 마침 태어납니다가 나오면서 제가 명함 하나 만들어주세요. 돈을 제가 지급할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이제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다닐 줄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많이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주시는 분한테만 제가 드리는데 그 명함에 요 문구를 썼어요. 사실은 썼는데
이 어쩌면 이 문구를 썼는데 저는 사실 그림책을 2권밖에 내지 않았어요. 아는데 왜 제가 거기다 그림책 작가, 시인 이렇게 썼어요. 그건 뭐였냐면 앞으로 내가 이런 작가가 되자 그런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사실은 명함에 그림책 작가, 시인이라고 타이틀을 넣은 거랑 요 문구를 넣은 거는 앞으로 내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근사한 것들을 시선을 두고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작고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에 눈길을 주는 작가가 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저의 약속이었어요. 명함에 넣는 그 문구들은. 그리고 그림책에 대한 것도 지금 나는 시작하는 거야 라는 저에게 어떤 암시였어요. 사실 남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마음은 조급한데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제가 재미있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쓰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살짝 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에 맞게 제가 쓰고 싶어하는 것들을 쓰자. 그런데 그것이 주로 자연이나 아니면 생태 아니면 제가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생명이에요. 사실은 생명,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 인간은 아이도 있고 저 자신도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나오는 것도 내내 생태나 자연하고 결부된 그런 게 나와요. 책이. 근데 그런 책들이 아마도 2권쯤 지나가는 인간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글의 소재로 하고 싶어요. 그런 책을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막연하지만 그래서 결국 저의 이야기를 마지막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의 이야기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청소년 문학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그랬고요. 근데 이건 저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쓰는 건 아니고 거기다 이제 가미를 해야 되겠죠. 10%, 20%만 저 얘기를 하고 바탕으로 하고 싶은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수국이에요. 이건 유구에 숲 정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다녀왔어요. 아는 분이 누가 네, 너무 네네. 근데 이 수국 정원이 있는데 이게 수국 정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제가 그곳에 있는 그 선미의 고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선두가 발달됐고 직물공장 예전에. 그래서 뭐 대구에 있는 직물공장하고 버금가는 직물공장이 유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국 그 정원이 강변을 따라 쭉 있어요. 작은 내와 강 같은 그런 규모예요. 작아요. 쭉 이어지거든요. 끝없이 이어지는데 더 앞으로 강줄기가 계속되는 그 방향을 따라서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보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여쭤보니까 이 유구에 있던 그 시장님? 군수님? 그분이 이 수국을 심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셨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심히 아랫사람의 말씀 무심히 접었을지도 모르지만 위에서 이제 얘기를 그 당신이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저기 영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수국을 최근에 제가 여행한 곳이기도 하니까 지구에 와서 여행 중인데 최근에 또 여행을 둘러본 곳이기도 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좀 쑥스럽긴 한데 이거나 말거나인데요. 저 아는 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활짝 웃을 때 어느 한순간에 수국이 연상돼서 맞으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수업 완전히 같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지요. 건강하니까 그냥 제가 우도 최근에 여행 수야. 소식이라 했고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안 나면 민폐할 것도 같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도 진짜 그냥 활짝 웃으면 어느 한순간 수국이 딱 떠오르고 그거는 진짜예요. 거짓말.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출간한 책들인데요. 이제 2003년 12월에
문에 지능 기금 그 공고가 떠더라고요, 홈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 1월인가 12월인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능 기금을 받아서 책을 2004년 12월에 냈어요. 출간을 하고 그 책을 출간할 기념으로 그 저기 지능 기금 받음으로 유럽여행 다녀왔어. 근데 가서 글을 건지려고 갔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왔지요. 가서 뭔가 건져오자고 갔는데 이 사진이에요. 아, 네, 맞아요. 저 책에 이제 저 사진인데 저게 네네 프랑스 파리서 며칠 동안 뭐 굶은 사람처럼 하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첫 책, 유럽인가 이런. 첫 책 기념으로 여행을 처음으로 갔어요. 가본 거. 그냥, 왜냐면, 그냥 저에 대한 의미부여였어요. 사실은. 의미부여였고, 뭐, 300이나 500을 저금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몸이 좋지는 않았는데, 용기를 내서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첫 책을 낸 출판 기념회였어요. 제 스스로에게 주는 상.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짝꿍이 다 봤대요 라는 책이에요. 근데 도시랑 거리는 개구리는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쓴 원고들이고요. 너무 메마른 그 도시에서 제가 두고 온 그 고향에 대한 생각이 늘 오버랩됐어요. 지하철을 타도 그 고향의 섬이 생각나고 막 이래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쓴 섬이라는 시도 여기에 나와요. 섬이라는 시도 나오는데 그거는 가이도가 배경이에요. 가이도. 안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가이도가 사실은 배경이고요. 시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장소나 체험 장소나 일들이 사실은 숨어 있어서 제 삶이기도 해요. 이렇게 남들이 보면 재미없다, 뭐 어떻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어떤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요. 짝꿍이 다 봤대요는 이때 가장 제가 치열하게 썼던 것 같아요. 엄청 치열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는데 엄청 치열하게 썼는데 밤에 2시, 3시까지 썼어요. 일은 19시 정도 끝났고 아이들 이제 논술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 50명 정도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주로 이제 글을 썼고 서울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학탐하러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동화를 배우기로 하면 동화도 공부하려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좀 치열하게 살았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좀 병이 생겼죠. 너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도 모르는 게는 2012년도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그때 일어났을 때 내가 잘 아는 내 고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난 글을 쓰는 사람이 잘 안 되지? 이러면서 좀 많이 목말라면서 썼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풀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린이들이 아니니까 넘길게요. 이 오빠 단머리라는 2016년에 이제 한겨레에서 내게 됐고요. 이제 이정록 선생님하고 책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이때는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썼는데 버리는 시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좋든 나쁘든 다니면 모든 게 다 시로 보였어요. 약간 이렇게 한 사람처럼 그랬었고 이 다음 책은 이제 2018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스콜라라는 책 그곳에서 이제 냈는데 저 시집을 제가 저 시집 속에는 이제 개통 참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시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를 찾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시를 찾게 됐는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 연결된 만난 사람 이야기를 잠깐 졸고 계시네요. 너무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눈 가장 크게 뜬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읍내에 있는 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 시골에서 이렇게 확 일어났던 시기예요. 진짜 이렇게 막 돈꾀도 있고 막 이렇게 확 일어났던 시기인데 그 어느 한순간 한 4개월 정도 막 자동차도 있었어요. 그리고
트럭이 한 12톤 트럭이 세 대를 이제 한 번에 사가지고 고사를 지냈어요. 신장로에다 넣고 밤에 이제 버스가 잘 안 다니는 시간에 놓고 했거든요. 하루에 뭐 버스가 3대, 5대 사이로 다니니까 안 다니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 3, 4개월 그러니까 봄에 시작했다면 여름에 8월에 쫙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상품이 전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받을 돈도 받아오지도 못하고 하는 분인데 너무 크게 걸리셨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직전에도 당좌랑 약소금을 발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재산 허위각서 그런 것도 사실은 한번 썼는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남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빌리지도 못하고 내 거를 받지도 못하셔요. 그런데 너무 크게 왜냐면 크게 벌리셨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부터 그런 사업을 하신 거예요. 말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몸에 딱 배인 거죠. 그 주변에 사장님이면 뭔지 진짜 그게 내가 뭐 사장인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착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실이 있으셨던 분이었으면 저한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형도 없으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사람을 대할 때 뭐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알려주신 적도 없고, 체험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사업을 뛰어들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읍내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읍내에는, 읍내 변두리로 왔어요. 다 이제 망해서 나왔죠. 근데 학교가 제가 또 읍내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읍내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변두리에 이렇게 집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 논이 있고 저 끝집과 이 논 건너의 끝집과 저희 집하고 건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휴학을 하게 됐어요. 1학년 마치기 전에 이제 교복을 벽에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학교 가지마 내일부터 딱 그랬어요. 이유는 동생들을 돌봐야 돼. 그렇게 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가,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했고 선생님한테 인사 못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오셨어요. 학교에 안 가니까 오셨는데 이제 처음 부임하신 선생님인데 높은 구두를 신고 막 오셨는데 얘가 다 부르터가지고 나중에 맨발로 걸어오셨어요. 저희 집 앞에. 그러더니 오더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면서 나는 네가 엄마가 아버지가 집에서 밤마다 공부를 돌봐주는 아이인 줄 알았다.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첫 시험을 항상 못 봤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잘 못 봤죠. 시골 학교에서 갔으니까 읍내로 갔는데 못 봤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계속 성적이 올라갔던 거예요. 너무 못 봐놓으니까. 그러니까 담임쌤은 뭔가 집에서 열심히 누군가의 그 과외 비슷하게 얘를 이렇게 해주는 뒷바라지에서 얘가 이렇게 알으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복에 걸리고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제가 어떤 아이가 됐냐면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말이 없어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관찰을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U자 모양의 논 건너에 있었던 그 아저씨가 똥파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 일수 다 관찰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밖에 나가서 이걸 짊어지고 그 언덕 비탈에 있는 풀숲으로 하루에 수차례씩 우러내리는 거예요. 그 일만 하세요. 날마다. 그래서 휴학하는 동안 그 아저씨 다 쳐다봤어요. 밖에서 당장 쪽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수학이나 영어책 있다고 그냥 던졌죠. 그냥 이렇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이렇게 안 들어와요. 막 현실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 아저씨를 관찰하는 아이가 됐고 그 당시에 그 아저씨가 그 온 동네 아이들이 요맘때 참외와 뭐 오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집안 아이가 막 몇 명씩이나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름에 쑥 크잖아요. 푹 자고 푹 막 먹고 쑥 크는데 그 아이들이 배설한 그 똥을 아저씨가 동네 아이들 똥을 다 퍼다 결국 나누는 거죠. 비탈에 풀밭에 막 그 치고 올라가시고 보여요. 그러면은 그 지게 위에다
똥찌개 위에다가 바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쳐 얹어서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무료하니까 쭉 아저씨를 관찰하다 아저씨가 간 길을 쫓아가본 적이 있어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냄새가 진동하죠. 우리가 맡고서 그래도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를 관찰하는 아이가 제가 됐고 그 아저씨를 관찰하고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아저씨가 지나간 그 뚝뚝뚝 떨어졌던 거기에서 개똥참외꽃이 노랗게 피어오른 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초겨울인데 얘는 어쩌자고 그때 생각이 그래요. 아니 얘는 어쩌자고 꽃이 핀 거야. 다 설이 맞아서 국화도 다 지기 직전이고 모든 것들이 설이 쑥도 설이 맞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어쩌자고 그렇게 핀 거야.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손톱만 애기 새끼손가락 마냥 열매가 열렸어요. 꽃이 지고. 그래서 아니 저 열매라고 열리네 또 이랬어요. 저건 누가 먹는다고 저 얼어 죽겠다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개미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 겨울 들어가기 직전에 벌레들 어떤 벌레 식량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개똥참외꽃에 대한 게 강렬하게 있었어요. 강렬하게 있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개똥참외꽃을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 제가 우연히 목격해요. 그래서 그때 오래전에 그것이 생각이 났고 이 시를 쓰게 된 거. 아주 진짜 5분도 안 걸려 썼는데 바로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적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가랑비가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노랗게 꽃을 한 송이 펴놓고 가기도 하고 그게 원추리꽃을 또 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펴놓고 가기도 하는데 그 꽃은 또 그냥 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어떤 것에게 어떤 무엇인가가 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방학개비 제가 늘 익숙하게 보았던 벌레니까 곤충이니까 이 방학개비를 풀밭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참외밭에 그 노란 참외꽃은 불이 켜져 있는 거고 그 등불 아래 저녁 이 비가 내린 부슬부슬 내린 흐릿한 날에 세 식구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를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시 속에는 이제 한참 전에 본 것들이 뜬금없이 어느 날 시가 되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한테는 모든 주변의 관찰들이 나중에 대부분 작품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관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시 속에 제가 관찰했던 그 똥파 아저씨의 삶 가장 성실한 제 눈에 어린 저에게 사춘기 때 비쳤던 이웃 중에서 가장 성실했던 분이거든요. 저의 옆반 친구이기도 한 경희 아버지인데 경희가 항상 멀리서 아버지 저녁 드세요, 진지 드세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그 아저씨의 똥포 일이 끝났어요. 근데 그 경희라는 아이는 옆반 아이인데 항상 한 번도 아버지의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늘 생얼 그리고 다녔던 아이. 그래서 이 시 속에는 제가 만났던 여행 중에 찾은 이 시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메뚜기 탈출 사건이라는 것도 내는 메뚜기 이야기고요. 2020년에 두 번이 나왔어요. 5월, 6월에 나왔는데요. 이 메뚜기 탈출 사건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메뚜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림펜 내용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메뚜기가 이제 통 속에 잡혀서 집에 왔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내가 동생 메뚜기통을 얻고 메뚜기들이 거기서 순식간에 탈출을 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집안 곳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주인님 가족, 나나 뭐 이렇게 가족은 갑자기 메뚜기 집에 오는 사람들처럼 동서남북 꼼짝 못하고 얼음이 된 얘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집은 1초 만에 메뚜기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근데 사실은 메뚜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서 1초 만에 메뚜기 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내내 태어납니다랑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 화분이 되게 많아요. 화초가. 어느 집에 가면 책이 엄청 많죠. 밟히는 게 책이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가전제품, 신제품이 뭐 별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54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31평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갖추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집에 가면 옷이 많죠. 옷.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네 가보기도 하고 제가 이 집에 미니멀 아트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관심도 있었던 때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무엇이 가장 많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것들이 과연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들었고 그럼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책이 사는 집이네. 화분이 사는 집이네. 주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화분의 집에 얘들은 놀다가 저녁이 되면 잠깐 화분의 집에서 책이 사는 집에서 있다가 또 나가는구나 사람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 있죠. 내 정신 세계도 어떤 것을 더 많이 어떤 생각을 많이 들여놓고 살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집이 그것의 집이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 나는 어떤 정신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난 거예요. 내 마음의 집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내 어떤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인간은 또 그것을 소비라는 것으로 충족시키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내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또 환경 문제랑 또 비롯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그것은 나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자세나 생각과 또 결부되어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메뚜기 탈출도 내내 태어납니다랑 사실은 살짝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가장 길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태어납니다 이야기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이렇게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20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마스크를 쓰는 아이를 넣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넣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갔는데 서울시청에 미세먼지 측정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청 앞에. 그것이 끝없이 붉은색으로 어느 날 흐리는 모든 막 황사인데 너무 크게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집자한테 반드시 그건 넣어달라. 시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반드시 마스크랑 그 미세먼지 측정 빨간 그 표시는 수치 그거를 한 페이지에 다 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결국 그걸 뺐죠. 근데 그래서 이제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발단은 단순해요. 어느 날 저 역시도 일회용 국민 종이컵을 하루에 하나씩 3개월 동안 썼어요. 맨날 비슷한 시간에. 그래서 창작하는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글이 잘 안 돼서 그냥 날마다 그냥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아침에 가면 제가 문을 열고 그래서 제가 종이컵에다 이렇게 차를 타서 마시고 그러고 쓰레기통에 넣고 노트북에 앉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좀 놀다 책 보다 그러고 오는 건데 3개월 동안 쓰는데 어느 순간에 3개월 딱 3개월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쓰고서 수지통에 딱 점프하면서 던졌어요. 안 들어갔어요. 얘가 들어갔다면 제가 이걸 못 썼을지도 몰라요. 안 들어갔어요. 맨날 가까운데 요거 봐라. 그리고 다시 갖다 이렇게 했죠. 근데 떨어져서 주우러 갈 때 제가 뱉은 거잖아요. 결국 제가 뱉어놓고 제가 주워 먹는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제가 침 뱉고 그 못 마를 때 먹는 느낌으로 제가 던져놓고 그걸 다시 또 가서 막 주웠어요. 컵을 주우면서 그 주고 나왔을 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순간에 지구 반대편 어디쯤에 내가 살고 있는 반대편 어느 나라 누군가가 나처럼 똑같이 종이컵을 하나를 이렇게 차를 마시고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나라 곳곳이면 이 짧은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종이컵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그럼 얘는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종이컵 하나가 금방 자연 분해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2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20년. 나무젓가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우리 그
있는 그 8개의 행성 중에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처음 모습하고 다르게 변화된 것은 산업혁명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오염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서식하고 있는 그 생물들이 우리는 한 170종류만 사실은 알고 있대요. 인간은. 그렇지만 500만 종이 살고 있대요. 170만 종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500만 종의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지구다. 그러니까 지구로 여행 와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구 이야기,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바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왜 바쁠까? 자, 아까 이정쌤이 초록옷을 입고 왔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미소록 만날 때는 괜찮았지만 처음 보시지만 이게 있는데 참 이상해서 안 입었어요. 안 입었는데 이 지구 때문에 입고 온 거예요. 사실 지구 여기 상파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금 건강한 지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건강한 초록 지구가 초록별이 점점점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그것이 이제 대기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토양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일용품들, 스티로폼, 란치와 비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수질 바다 오염은 결국 이제 합성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의 주범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염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전기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빼서 전기를 만들고 이것도 우리가 공급받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졌고 근데 우리가 조금은 노력할 수 있는 게 하루 1시간만이라도 꺼보는 거. 근데 그걸 나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해야 되겠죠. 다 같이 하면 조금이나마 오염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방송에서 인도네시아 발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발리에 등을 끄는 거죠. 이렇게 불을 다 끄고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이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쓰게 된 거는 종이컵에서 발단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아까 이제 이렇게 그 종이컵뿐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비닐봉지라든가 종이컵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특히 스티로폼 이런 것도 500년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덜 쓰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 자리를 잃고 사라지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책 속에 참 호박 디형별이라는 그런 별이 나오잖아요. 이 별도 그 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작은 것들이 이 지구에서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개씩 편해서 쓰지만 지구 여행 중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줌 아웃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삿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빨리빨리 끝내야 돼. 자,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무서운 사실이겠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물관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하는 것 아닐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1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물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거 말고 어떤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100년 전에는 없었지만 아주 익숙한 물건들.
여기는 없는 거. 휴대폰? 휴대폰 또. 네, 맞죠. 어린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휴대폰. 또 아파트 있어요? 네, 들고 계셨군요. 자,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은 호두과자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이거 상품으로. 역시 미끼를. 아이 저기 튀겨서 낫기를 줘요. 네, 아니 그래야죠. 근데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냉장고 또 장난감. 전기차, 네? 전기차, 전기차. 이북. 이북 또. 포스팅장. 또, 네. 에어컨. 에어컨 있네, 참. 자전거. 자전거? 네. 네네. 또. 세탁기. 그쵸. 맞아요, 세탁기. 또. 그리고 옷도 그렇게 너무 많아요. 네. 노트북 같은 거. 네, 시계. 맞죠. 시계, 마이크, 저기 생수통 뭐 이런 것들. 소화기. 아마 100년 전에 사람들이 오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이런 물건들이 뭐야. 이런 걸 쓰고 있단 말이야. 2년 전에 저도 없었어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도. 그때도 고문 있었지. 이거하고 달라요. 자, 그럼 이 물건들 중에서 하나로 삼행시를 한번 지키를 할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어느 분이 한번 제가 지목하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물건으로 하고 싶은지 생각해 놓으셨다가 제가 다행시도 좋고 삼행시도 좋은데요. 제가 지목하시는 분을 자자자자자자자자 오늘 되게 많이 애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신 저기 수락관에 계시는 선생님 네. 수고하다. 어떤 물건으로 삼행시를 이행시 옷. 네. 와. 다른 분을 지목해 주셔도 돼요. 진짜요? 네네. 선정희 선생님. 걸작이 나올 것 같아요. 세탁기. 세탁기. 네, 함께 같이 오늘 드립시다. 시작.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탁주 한잔 하시게나. 기운 차려. 파이팅. 이제 술이야. 선생님. 맨날 술이야. 술이요. 가슴이가 아니고 아이고 안주 없어서 힘들어. 언제까지 드셔? 어떤 한 번만 더 시킬게요. 한 번만. 그리고 오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 네, 저요? 네. 다른 분 지목하셔도 되고 선생님 하셔도 돼요. 이왕에 이 기회를 하셔야죠. 그럴까요? 네. 자동차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드립시다. 시작. 자, 차차 생각해 볼까요? 네. 동.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차. 차근차근. 네. 네네. 능청하게 잘했어. 낭창 잘했어. 네네. 이게 어디 건가 맛있다. 하수가 많이 들어있다. 네. 사드릴게요. 선생님이 아까 애쓰시는데 애쓰셨어요. 그거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 선생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강연을 안 다니고 집에서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되면 머리를 염색하지 말아야 되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보면서 왜냐면 여기 올라고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 염색이 얼마나 많은 오염에 주범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질 오염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염색을 안 하긴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을 아까 보면서 나중에 염색하지 말아야 돼. 선생님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중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환경이라 일부러 만들어 온 느낌이 좀 들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0년 전에는 나무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된 동식물.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 몰라요. 되게 많아요. 지금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고 뭐 다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소나무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 미선나무 있어요. 그쵸, 미선나무도 있죠. 그쵸, 미선나무도 멸종위기 맞아요. 자, 멸종위기는 아니어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저는 저 느티나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알아요. 자, 버드나무. 버드나무? 네, 버드나무도 있죠. 네, 선생님 그럼 한번. 자, 우리가 운을 드려봅시다. 자, 박수. 자, 운을 드리래요. 시작. 버들버들. 나. 나 떨고 있니? 무진장 떨고 있어. 예. 재치 있다. 저예요.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금방 어떻게 이렇게 쌤 나오죠? 염색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졌어. 자, 그다음에 옆에 자, 있으시죠, 지금 또 다른 분 한 분만 딱 한 분. 여기에 그래도 우리 교무부장님은 하셔야지. 네. 이거 가서 한글 듣게 자, 웃기는데. 여기에 이정우 선생님 말만 아무래도 부장쌤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자, 진짜 삼행시 못 쳐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걸 하시겠어요? 빨리. 동물이나 식물 다 좋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아니 뭐. 맹그로브 나무. 그거를 어떻게 발음이 안 돼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했어? 네. 맹. 너요? 맹자 어머님 그.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어떡합니까? 로. 로? 로. 로자도 못 쓰잖아요. 붙여도 있어. 브라자만 겨우 쓰네요. 나. 나도 그래요. 뭐. 무식하거든요. 역시.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저 아 진짜. 저기 있는 모습 봤어요. 아 쑥스러워 죽겠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글자가 많았으니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브라자도 나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너무 되게 반갈까봐 땀나. 제가 자 지구별 여행자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그다음에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마무리 충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적이 많아. 자, 잠시 이제 들렸다 가는 여행자 중에 우린 모두 다 한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은 결국 우리의 행복한 삶 때문에 그렇고 건강한 삶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에 오는 여행자들 그들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여행중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에 어떤 여행대로 왔다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